좀 특검 내란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 예. 쭉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십니까? 내란 특검은 예. 아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고 김용원이 석방을 막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협조를 안 해줬죠. 주요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네. 또 그 영장만 신병 영장만 기각했겠어요.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압수영장도 네. 많이 기각했겠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숙제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검찰 심우정 총장의 가담 여부라든지 네. 또 그 12월 3일 밤에 대법원은 뭘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규명이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노상원 수첩 그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밝히려면 결국 노상원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네. 노상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사법부 얘기가 나오네요. 예. 결국 예. 엮여서. 그러니까 입을 안 열고 뭐 제대로 수사 협조 안 하면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얘기를 또 이제 특검 얘기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에 이어서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이제 김건희 특검 마지막 남아 있는데 그 이제 종료가 되죠. 근데 너무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특검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예, 김건희 특검은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특검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역시 특검이 지금 종료한 시점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할 거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종합 특검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수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종합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로 넘어가서 하겠지만 그거보다 종합 특검을 통해서 좀 더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이종호가 내가 김건희한테 3억 수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김건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런 것들 그게 좀 무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김건희, 윤석열이 이제는 이제 실권자가 아니니까 그 권세에 영향을 받았던 또 그들하고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줄을 서야만이 이득을 봤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윤석열 이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밝혀야 될 게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김건희, 윤석열 특히 이제 계엄 이후에 어제 JTBC 보던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이 풀려나서 직연이 풀어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심우정이 항고 안 하는 바람에 풀려나서 집에 왔을 때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계엄해가지고 계획 다 망쳤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란을 윤석열한테 시켜서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란 특검의 결론은 김건희는 무관한 것 같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시각이 맞다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되지도 않을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공동의 정권인데 너 때문에 무너졌다. 뭐 그런 취지 얘기 같아요. 그래요. 최소한 뭐 공동 정권인데 아니면은 내가 부의 제로인데 감히 부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화를 낸 거.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엄 내란이 조기에 종식이 되면서 이제 계엄 해제가 되면서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수사 가능성도 그 당시에도 있어 보였으니까 특검법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 보였으니까
답답했겠죠. 화를 낼 뭐 수밖에 내란 없겠죠. 특검이 이제 그렇게 수사 결론을 냈기 때문에 많이 수사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겠지만 네. 과연 그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 그 계엄을 윤석열이가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은 좀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긴 해요. 네. 그렇죠. 거의 최소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2022년 뭐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불러가지고 뭐 싹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해왔고 예. 비상대권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과연 김건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겠느냐? 예. 아니면 그날 12월 3일 말고 더 좋은 날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거는 계속 의혹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이것도 포함해서 종합 특검을 통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 해병대 특검, 순직 해병 특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김건희 특검. 결국 김건희로 다시 모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선대 특검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결국 윤석열한테 청탁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왜 윤석열이 개입을 했느냐. 네. 수사예우를 했느냐.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최혜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규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명까지 종합 특검을 통해서 이뤄내길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 얘기로 돌아보면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도부 당 일도 당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어떤 뭐 협상이랄까요? 그 대화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도부가 되신다 그러면 야당과의 관계, 특히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 문제인데 네. 국민들의 한 30%가 그래도 지지를 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야당인데 네. 여전히 그 윤핵관을 외치는 세력이 있고 또 지도부도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을 못하고 있고 네. 더구나 뭐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윤핵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카운터 파트너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민생 법률까지도 볼모로 잡고 필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우 비상식적이죠.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정략적 이익만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근데 그래도 그 일부 의원들이 윤과의 단절, 계엄은 잘못됐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고 네.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국힘당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당신들 안 그러면 그 국회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걸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힘당 내에 그 합리적인 법치주의 또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계속 늘리고 윤핵관과의 차단 이걸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이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뭐 정당 해산 그쪽 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당 해산 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당이 해산 대상이거든요. 근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이것은 완전히 헌법 부정이거든요. 네. 그 헌법 부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구속을 4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도 민주주의가 되었는데 선출된 후보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밤중에 바꿔버리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 분리 헌법상 종교 분리에 반해서 통일교 세력과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현재에는 그걸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종혁 대표는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고 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이 선거 출마한 이건태 의원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정부를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최고위원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또 이제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시면서 포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당원의 명령입니다. 더욱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 그런 지도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일 잘하는 더 잘 지원해주는 온팀 지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통, 명통, 최고위원 후보 이건태입니다. 아유, 예, 직통 명통 이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